이번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공포 영화인데요. 미국 네브라스카주 마르콧이란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사망하였는데 검시 결과 원인 불명의 극심한 공포를 동반한 미스테리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해링턴 가족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친척집을 방문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가족들은 피곤한지 하나둘 잠이 들고 운전을 하던 아버지 프랭크도 꾸벅꾸벅 졸음운전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맞은편에서 차량이 나타나고 가까스로 충돌을 피하면서 가족들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차를 세우고 보니 전혀 와본 적 없는 낯선 길입니다. 평소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했지만 아버지 프랭크는 졸음도 깰 겸 빨리 가려고 지름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한참을 달렸는데도 차량 한 대 안 보이는 도로입니다. 길가에 오두막이 보이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언뜻 보입니다. 여자는 아무 말이 없고 아빠 프랭크는 오두막에 전화가 있을 거라면서 오두막으로 가기로 합니다. 앉을 자리가 부족하자 딸 메리언이 오두막까지 걸어가겠다고 자청합니다. 여자가 아기를 안고 뒷좌석에 앉습니다. 차가 떠나자 메리언은 담배를 핍니다. 차 안에서 로라가 낯선 여인에게 말을 붙여보지만 여인은 반응이 없습니다. 아들 리차드는 차 안에서 썩은 내가 난다고 말합니다. 차가 오두막에 도착하고 아들 리차드는 혼자 숲속으로 갑니다. 프랭크는 여인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여인은 도대체가 대답을 안 합니다. 프랭크와 로라는 오두막으로 들어가는데요. 내부는 오래된 산장의 모습입니다. 차 안에는 브래드와 낯선 여인만 있게 되고 브래드는 또다시 말을 겁니다. 메리언 할아버지 댁에 도착하면 거기서 청혼을 할 계획인가 봅니다. 한편 메리언은 혼자 길을 걸으며 남친 브래드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연습 중입니다. 말이 없던 낯선 여인은 드디어 브래드에게 아기의 이름이 에임이라고 말합니다. 아기를 안고 있으라고 브래드에게 건네는데 얼굴까지 담요가 덮여 있습니다. 브래드는 의아해하며 담요를 젖히는데 거기에는 썩어가는 아기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브래드의 비명소리에 놀라 프랭크와 로라는 밖으로 뛰쳐나오고 리차드도 숲에서 나옵니다. 차에 있어야 할 브래드와 여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브래드와 헤어질 생각을 하며 걷고 있던 메리언 앞으로 검은 차가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뒷유리창에는 브래드가 괴로워하며 끌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메리언은 놀라서 아빠에게 알리고 가족은 검은 차량을 뒤쫓아갑니다. 아빠가 길가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합니다. 메리언은 브래드의 처참한 죽음을 보고 기절하고 맙니다. 프랭크는 막대기를 이용해 브래드의 시신에서 핸드폰을 건져 올리려고 합니다. 보다 못한 리차드는 팔을 걷어붙이고 손으로 핸드폰을 꺼냅니다. 로라는 마침 신호가 잡힌다며 경찰서에 전화를 하는데요. 전화 속에서는 아기가 다쳤다며 울부짖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프랭크는 아들한테 브래드의 시신을 길 옆으로 옮기라고 하는데요. 아들이 투덜대자 따귀를 때립니다. 메리언은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모양입니다.
마르콧이란 이정표를 발견하고 지도에서 찾아보지만 지도에도 마르콧이란 곳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Okay, is anybody else just like the least bit freaked out that we are the... Well, it is Christmas Eve. Yeah. Okay. How long have we been driving? 시계를 보니 7시 30분인데 아까 그 여자를 태웠을 때도 7시 30분이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모든 시계가 7시 30분에 멈췄다고 하네요. Jingle bells, jingle bells, jingle all the way. No more cut? 한참을 가는데 느닷없이 찻길에 유모차가 보입니다. I can see it's a baby carriage. 리차드가 차에서 내려 유모차 앞으로 갑니다. 갑자기 리차드가 유모차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이것은 리차드의 장난이었습니다. Kill that kid. No shit. That is so not funny. Nice job. That was dumb. 빈 유모차를 길 옆으로 치워놓고 리차드는 누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Person that can figure a way out of this. Damn it, Marion. Dad? 그런데 리차드는 또다시 유모차가 길 가운데로 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부모님은 장난치지 말라고 하는데 리차드는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할 수 없이 또다시 유모차를 길 옆으로 치워놓고 출발합니다. Like we've been driving forever. What is this for us? Is this like the Amazon? 이런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차에 펑크까지 납니다. Just had a blowout. 이때 정신줄을 놓고 있던 딸이 갑자기 임신했다고 말합니다. 아들도 이때다 하고 마약을 한다고 말합니다. 아빠가 펑크난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는데 리차드가 안 보입니다. Where did Richard go? He's probably off smoking a joint someplace. That is not funny. Our son is doing drugs. All right. 리차드는 숲속에 들어가 마리화나를 핍니다. 갑자기 낯선 그 여자가 나타나고 리차드는 혼이 나갑니다. It's the car. 가족들 앞으로 검은 차가 지나가고 차량 뒤쪽에는 리차드가 피를 흘리며 잡혀갑니다. Let's go back and get the car. Yeah. Dad! Dad! Laura, get in the car now. 가족 일행은 급히 차를 타고 검은 차를 쫓아갑니다. Shut off his lights. 리차드가 길가에 버려져 있는 걸 발견하고 급정거를 합니다. 리차드 팔의 모습만 보아도 상태가 어떨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아내 로라가 리차드를 붙잡고 오열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로라는 프랭크한테 리차드의 아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I don't want to go. I don't want to go. Please let me stay with you. Come on. Come on. Let's go, honey. Can't leave him. No, we won't. He was my son. 리차드의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딸 메리언은 삼촌 선물로 산 엽총을 아빠에게 줍니다. 엄마 로라가 정신이 좀 이상한 가운데 아들 리차드의 진짜 이름은 마이클이고 아빠는 앨런이라고 합니다. We got the We better wake up from this fucking nightmare. 로라는 구토를 하고 차에서 엽총을 꺼내옵니다. Oh no. Laura! I'm just kidding. Laura, that is a loaded gun. Put it down. I don't want to play that anymore. I want to play what Michael and I used to play. Laura, our son is dead. 급기야 로라는 프랭크를 쏘고 프랭크는 쓰러집니다. Holy shit! 다행히 허벅지를 맞았나 봅니다. Hold this. Give me the keys.
딸이 운전하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기어코 프랭크는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합니다. Easy on the bottle. Have about a half a tank of gas left. That means we've covered about 150 miles or so on this day. We could reach Marcotte within an hour, tops. Mom. You're awake. 총을 쏘고 나서 잠에 빠졌던 로라가 잠에서 깨어나고 뜬금없이 프랭크가 바람핀 이야기를 꺼냅니다. Understand about you and Sally Schmidt. I know how you two used to meet at the Motel 6 and hump each other raw on your lunch break. As soon as we get out, 로라는 이 길을 빠져나가면 프랭크가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who are these people in the woods? 로라의 눈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보이나 봅니다. 갑자기 로라가 차문을 열고 뛰어내립니다. Where the hell did she go? Mom. 엄마를 찾고 있는데 또다시 검은 차가 보입니다. Where's the ammo? It's here. I hid it from Mom. Come on. 아빠는 엽총을 꺼내 검은 차량을 향해 마구 총을 쏩니다. 검은 차량이 떠나자 엄마 로라가 나타납니다. Oh, I'm okay. 무사해서 다행인 줄 알았는데 머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my hair? Oh God, 머리에 상처가 심각합니다. Laura. 로라는 결국 죽고 맙니다. 절망에 빠진 아빠는 엽총으로 자살을 하려고 하고 메리언이 놀라서 말립니다. 모두 다 죽고 이제 남은 건 아빠밖에 없다며 메리언은 아빠한테 애원하고 계속 가야만 한다고 달랩니다. Keep driving. We're going to Marcotte. 이번엔 딸이 운전하는데요. 아무리 달려도 또다시 마르콧 이정표만 보입니다. We should have reached the coast by now. I know. Said every time we 중간에 stopped, 차를 someone died. 세우고 도로를 가로질러 걸어가기로 합니다. The damn road, the better off we'll be. Oh God, damn. Okay, they hold it for me. Okay. 철조망 담장을 지나 한참을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차가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갈 때는 전조등을 끄고 갔는데 이번에는 전조등이 켜져 있습니다. 아내 로라가 살아있는 걸까 하고 시체를 확인하는데 로라는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Writing. 다시 메리언이 차를 운전하고 아빠는 차 안에서 뭔가 메모지에 씁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하고 싶은 것들. Stop. 전에 지나가면서 보았던 오두막이 또다시 나타나자 프랭크는 오두막으로 들어갑니다. 오두막 전등을 켜는데 바로 정전되고 아빠는 메리언에게 손전등을 가져오라고 하고 혼자 들어갑니다. 성냥불을 밝히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빠의 비명소리를 듣고 메리언이 달려가 손전등을 비추니 아빠는 소리를 지르며 무언가와 싸우고 있습니다. There's no fog. 아빠의 눈에는 안개가 보이나 봅니다. I threw it away. 갑자기 아빠가 위스키를 찾고 메리언이 버렸다고 하자 미친 듯이 딸을 때립니다. Marion? Marion?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기절한 딸을 차에 태웁니다. Baby. You! 그리고는 차에서 엽총을 꺼내 낯선 여인을 쫓아가서 이리저리 총을 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차가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는 메리언. 밖에는 여러 명의 낯선 사람들이 있고 메리언은 앞좌석으로 넘어가 급히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휘발유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결국 차를 버리고 걸어가다가 아빠의 만년필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곳 나무 위에는 아빠의 시체가 걸려 있었습니다. 메리언이 정처 없이 걷고 있는데 길가에 가족들의 시신이 담긴 검은 물체가 보입니다. 이때 또다시 검은 차량이 나타나고 아기를 아는 낯선 여인은 너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차를 타고 떠납니다. 메리언은 아빠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악몽을 꾸며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Don't try if you are going to be fine. How is she? 누군가 메리언 가족의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를 해서 메리언이 살 수 있었나 봅니다. Ribs and a concussion. Are the others dying? 의사의 말로는 졸음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마주오던 차와 충돌했고 앞차에 탔던 여자와 아기는 죽었다고 합니다. Thank you. 의사 이름이 헬렌 마르코디네요.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의사 헬렌 마르코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군요. 마침 신고했던 남자가 의사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자 의사는 그 검은 차를 탑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메리언이 악몽을 꾼 것일까 하다가 아빠의 메모지를 발견하는 장면에서는 또다시 아리송해지는데요. 잔인한 장면 없이도 이렇게 무서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역량이 놀라운 영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